자, 스케치업에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푸시 앤 풀 기능을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푸시 앤 풀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출하거나 혹은 줄이거나 푸시 앤 풀 잡아당기거나 풀 누르거나. 자, 근데 여기 어떤 기능이 있냐면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컨트롤 키 누르면 복제가 됐었죠. 자,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면 커서가 이렇게 바뀝니다. 앞에 뭔가 뜨죠. 자, 이때 하면은 마디가 생겨납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 키, 그럼 마디 생겨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마디 생겨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또한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면이 선택됩니다. 모서리를 클릭해도 마찬가지죠. 모서리가 선택이 돼요. 근데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면이 선택됩니다. 자, 보세요. 모서리 클릭하면 이 모서리와 맞닿아 있는 게 다 선택이 돼요. 근데 스케치업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트리플 클릭이요. 3번 연달아서 딱딱딱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객체가 전체 다 선택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 번 클릭하고 2번 클릭하고 3번 연달아 클릭하고 모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서리 한 번 클릭하고 2번 클릭하고 연달아 3번 클릭하고 이걸 트리플 클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클릭, 더블 클릭, 트리플 클릭. 자, 이번에는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선도 지웠고요. 자, 이번엔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보이시죠? 자, 면만 선택합니다. 팔로우미 아니, 자, 이렇게 원만 선택했어요. 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팔로우미 그리고 면을 클릭해 보세요. 다시 볼까요? 자, 면을 선택했습니다. 팔로우미 그리고 모서리를, 얘가 안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네요. 자, 팔로우미 면 선택하고, 자,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경로 따라가면서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팔로우미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원래 스케치업에서 원하는 팔로우미는 명령어 누르고 그 다음 면 선택한 다음 경로를 눌러주면, 경로를 따라서 마우스를 움직여주면 이와 같이 완성이 됩니다. 도형이 완성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경로를 눌러 놓습니다. 경로를 눌러 놓고 팔로우미 버튼을 누른 다음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폴리곤, 예를 들어서 팔각형, 반지름 50, 그 다음 라인, 반지름, 아니 지름 50, 아이고, 자, 50, 그 다음에 라인, 자, 그 다음에 모서리 선택하고 팔로우미 클릭. 그러면 각진 도형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또 보세요. 렉탱글. 자, 50, 50. 자, 라인. 자, 중간에서 50. 이런. 라인. 50. 자, 모서리 선택하고, 안 되겠네. 모서리 선택하고, 그 다음 팔로우미. 그러면 피라미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서클 반지름 50 얘 지울 거고요. 자, 서클을 그리는데 이 면과 수직이 되게끔 그릴 겁니다. 어떻게 그리냐면 화살표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화살표요. 자, 이렇게요.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위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가 빨간색 축방향, 왼쪽 화살표가 초록색 축방향, 위쪽 화살표가 파란색 축방향. 아래 화살표는 없습니다. 아래 화살표는 없어요. 자, 그러면 방향을 잘 맞춰보고, 자, 반지름 20. 너무 크다. 반지름 10. 자, 팔로우미. 어떤가요? 여러 가지 도형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구슬도 만들 수 있겠죠. 서클 반지름 20. 그다음 자, 이렇게 여기에 반구가 만들어지면 돼요. 자, 여기네요. 자, 이런 식으로 라인, 이레이즈, 그다음 경로 지정하고 팔로우미. 그러면 구슬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도형들을 팔로우미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다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케치업도 오토캐드처럼 그룹이나 블럭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스케치업에서는 그룹과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자, 볼까요? 트리플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객체가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 보시면 메이크 컴포넌트가 있고 메이크 그룹이 있습니다. 일단 메이크 그룹이요. 컴포넌트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메이크 그룹.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보시죠.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푸시앤풀로 돌출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원을 그렸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의 객체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작업을 할까요? 아닐까요? 물론 이렇게도 해요. 근데 이렇게 안 하는 데가 더 많다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서클, 푸시 앤 풀,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동할 때 얘만 따로 이동하고 다시 얘만 따로 이렇게 이동하고. 이해되시나요? 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시 앤 풀, 서클. 만약에 잘못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같이 이렇게 움직여 버리잖아요. 설령 내가 얘만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어떻게, 자, 구멍 나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온전한 도형이 안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메이크 그룹을 사용해야 돼요. 자, 렉탱글입니다. 제가 나중에 치수 적어 드릴게요. 50, 100. 그 다음에 높이는 800. 푸시 앤 풀 800. 자,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메이크 그룹 했고요. 자, 다음 렉탱글. 화살표 키를 이용하면 내가 이렇게 그리는 방향을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100, 50. 자, 푸시 앤 풀 450. 다음 보면 이제 복사를 해야 돼요. 자,
선택하고 얘도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자, 트리플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보시면 메이크 그룹이잖아요. 그냥 G 누르시면 메이크 그룹 돼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이크 그룹 G 누르면 그룹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 명령어 자, 클릭하고 나누기. 새로운 기능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옆으로 치우고 복제에 대한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아니, 복제라기보다 어레이에 대한 개념입니다. 선택하고 자, 이동 툴을 누르고 자, 컨트롤 키 한번 눌러주면 복제가 되죠. 맞습니까? 자, 간격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숫자로 씁니다. 곱하기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선택하고 이동을 해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동합니다. 간격을 적당히 지정해요. 그 다음에 곱하기. 곱하기란 얘기는 그 별표 있죠. 꽃표. 네, 꽃표 누르고 5 엔터. 그러면 이렇게 5개가 동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5개가 동일한 간격으로 복제가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캐드에도 똑같은 기능이 하나 더 있었어요. 자, 선택하고 똑같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끝에까지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누기 5개. 나누기 5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개를 넣어주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곱하기 5개, 나누기 5개. 물 5개는 이제 제가 임시로 넣는 거겠지만 곱하기 나누기로 이렇게 어레이 개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테이트에도 똑같이 동일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끝에까지 올릴 거고 얘를 이 끝에까지 올릴 거고 중간에 하나 더 넣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선택하고 이동 툴. 자, 끝에까지 놨습니다. 나누기 2. 그러면 딱 중간에 알아서 들어가겠죠.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하면 돼요. 선택을 하고 역시 이동 툴로 복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곱하기 2개. 그러면 2개가 나오고 마지막 것만 다시 이렇게 복제하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복제를 해서 모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렉탱글 800, 600 푸시앤풀 100mm. 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모서리를 선택하고 자, 카피를 하는데 자, 200mm 곱하기 3개. 그러면 모서리도 똑같이 배열처럼 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푸시앤풀 100, 200, 300, 네, 300, 200, 100. 자, 모형 금방 만드는 거 보이시죠? 한번 해보실까요? 자, 라인 아니 사각형을 그려볼까요? 화살표를 자, 이렇게 잡고 800, 400. 그 다음 200mm 3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여기서는 자, 100mm, 여기서는 200mm, 여기서는 300mm, 나머지 이레이즈. 그리고 푸시 앤 풀 되나요? 간단하죠? 다시 볼까요? 렉탱글 800, 600 푸시 앤 풀 100mm. 다시 또 나눕니다. 이동하기 100mm, 아니 200mm. 다시 푸시 앤 풀 100mm. 다시 이동하기 100mm, 아니 200mm구나. 200mm, 푸시 앤 풀 100mm. 다시 이동하기 200mm, 푸시 앤 풀 100mm. 어떤가요? 모델링을 결과는 똑같죠. 결과는 똑같은데 만드는 방식은 다르죠. 네, 3D가 다 이렇습니다. 3D는 대체적으로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가 잘 나오면 돼요. 물론 과정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가를 많이 연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방법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이 방법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쉽다라고 느껴지는 게 달라지겠죠. 자,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렉탱글 500, 500.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100mm. 그 다음 이동하기 자 100mm. 다시 이동하기 100mm. 그 다음 이레이즈. 그 다음 푸시 앤 풀 100mm. 아니 400mm죠. 자,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명령어가 또 있는데, 자, 500, 500.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옵셋이라는 기능입니다. 옵셋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간격 띄우기 맞아요. 이렇게 간격 띄우기가 들어갑니다. 100mm. 그러면 이렇게 간격 띄우기가 들어가요. 옵셋하면 간격 띄우기가 들어가요. 자, 볼까요? 자, 푸시 앤 풀 500mm. 자, 그 다음에 모서리를 선택해 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옵셋. 그러면 내가 선택한 것만 이렇게 옵셋이 됩니다. 다시 볼까요?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옵셋. 그러면 내가 선택한 것만 이렇게 옵셋돼요. 그 다음 푸시 앤 풀 400mm. 어떤가요? 좀 빨리 만들어지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렉탱글 500, 500 옵셋. 자, 선택하고 옵셋 푸시 앤 풀 500mm 푸시 앤 풀 100mm. 그러면 똑같은 모양의 내용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설계자가 작업자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작업하는 방식들이 이렇게 쭉 나눠지게 됩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 바로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손바닥이야 펜툴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돋보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 얘는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 위아래 드래그입니다. 그리고 얘는 줌 윈도우입니다. 드래그 하시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확대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게 줌 익스텐드입니다. 이건 자주 써요. 줌 익스텐드. 우리가 줌으로 확대를 계속 하다 보면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줌 익스텐트를 한번 하고 다시 확대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해당 파일은 파일 메뉴에 보시면 임포트라는 메뉴로 불러들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포트 메뉴로 불러들이기가 가능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파일 속성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DWG, 우리가 작업한 오토캐드 파일을 이와 같이 불러오게 됩니다. 자, 줌 익스텐트 그러면 이와 같이 파일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일을 불러오시죠. 자, 확인해 보면 여기 트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트레이를 열어보면 레이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레이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중심선도 아니고 단면선만 있으면 돼요. 자, 열어보면 오토캐드 레이어가 그대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드 레이어가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캐드 레이어를 그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자, 필요 없는 선들은 그냥 이렇게 지우셔도 돼요. 필요 없는 선들은 그냥 지웁니다. 자, 필요 없는 선들을 제가 이렇게 지워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워보시죠. 테두리도 필요 없고, 자, 필요 없는 선들이 많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딱 요만큼입니다. 여기 이 선도 필요 없네요. 첨화선이죠. 첨화선도 필요 없고, 네, 딱 요만큼만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자, 요만큼이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사실 얘네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써야 되는 레이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자, 선택하고 여기다가 다시 3D라고 해서 제가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만든 모든 것은 여기다 담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만들어 보시죠. 더하기가 있고 빼기가 있습니다. 더하기는 레이어를 만드는 거, 빼기는 기존 레이어를 삭제하는 거.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이렇게 익스플로드가 있어서 분해도 됩니다. 그룹을 분해할 때 쓰는 건 익스플로드, 락은 잠그는 거, 하이드는 감추는 겁니다.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뷰 메뉴에 보시면, 여기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언하이드라고 있어요.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전체 다 그룹, 그 다음에 뭐 락, 그러면 잠겨서 더 이상 작업이 안 돼요. 캐드의 레이어 같은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락, 그러면 다시 풀어지기도 합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드, 언락, 혹은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하이드, 언하이드, 락, 언락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잠가 버립니다. 그냥 잠그세요. 살펴보죠. 여기 계단이 있네요. 그죠? 150, 300. 자, 300인 위치가 여긴 300이죠. 그 다음 여기는 450이죠. 이 450에서부터 얘가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까? 자, 2100mm 올라갑니다. 2100mm. 450을 더하니까 2550mm 올라가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선을 따라 그립니다. 라인, 렉탱글. 자, 이런 식으로요. 따라 그려보세요. 렉탱글로 따라 그려보세요. 자, 필요 없는 부분 다시 이레이지로 지워주시고, 푸시 앤 풀 2550. 그러면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렉탱글로 그리세요. 이렇게 렉탱글로 그리세요. 푸시앤풀 2550 이렇게. 자, 렉탱글 2550. 지금 벽만 그리는 겁니다. 2550. 자, 이렇게 벽만 따라 그리세요. 벽만. 자, 이렇게 벽만 따라 올립니다. 벽만. 이렇게 작업이 다 끝나면 얘네들을 싹 선택한 다음에 그룹으로 만들어 주세요. 메이크 그룹. 왜냐면 그룹으로 안 만들면 나중에 여기 바닥 만들 때 같이 면이 꼬여 버립니다. 면이 다 들어가니까 전체 그냥 다 선택한 다음에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놓고 나면 여기다 그대로 작업해도 되는데 이제 욕심이 조금 생겼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또 만들죠. 자, 3D. 이름이 똑같네요. 자, 얘는 3D 벽이라고 하죠. 자, 얘는 3D 바닥이라고 하죠.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레이어에 보시면 비저블이라고 하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비저블, 인비저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저블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시성이란 뜻이에요. 가시성, 보이다란 뜻입니다. 투명인간이라는 그 SF가 있잖아요. 투명인간을 영어로 하면 인비저블맨이 됩니다. 인비저블이 불투명한이란 뜻이에요. 맞나? 네. 어쨌든 비저블 보이다, 인비저블 안 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감춰져요. 그룹으로 같이 묶였나 봐요. 감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얘는 지금 속성이 일로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하나 더요. 맨 위에 올라가면 엔티티 인포라고 있습니다. 엔티티 인포라고 있어요. 눌러보시죠. 이렇게 레이어 정보가 여기 나와요. 레이어 바꿀 때 쓰는 방법입니다. 자, 얘가 안 바뀌는 이유는 잠겨 있어서 그래요. 언나 선택하면 이렇게 레이어가 풀립니다. 여기서 레이어 바꿀 수 있어요.
레이어 바꾸는 방법은 바로 여기서 엔티티 인포에서 바꾸는데, 지금 이 바닥 평면도가 잠겨 있죠. 잠겨 있으면 레이어를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디트 메뉴에서 언락을 해줍니다. 에디트 메뉴에 언락 올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가 풀립니다. 얘 잠금이 풀려요. 잠금을 풀어놓고 레이어를 바꾸세요. 그리고 다시 잠가버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D 바닥 선택하고, 자,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바닥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봅시다. 여기 계단이에요. 자, 렉탱글. 여기 계단입니다. 자, 이레이즈. 자, 렉탱글. 자, 푸시 앤 풀. 여기는 150mm. 여기는 다시 150mm. 자, 계단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얘는 뭘까요? 요 라인은 뭘까요? 요건 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간. 난간이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난간입니다. 난간까지 생각해서 같이 작업을 해볼까요? 라인. 자, 푸시 앤 풀. 여기는 300mm. 아이고. 자, 라인. 푸시 앤 풀. 여기는 300mm. 여기는 150mm. 자, 여기서 150mm 더 올리면 돼요. 이렇게 150mm를 더 올려주시면 난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난간의 역할을 하게 되고, 얘는 대각선으로 선을 그려줍니다. 푸시 앤 풀. 난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난간의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보세요. 자, 이렇게 150mm를 더 올려주시면 돼요. 150mm만 더 올려주시면 됩니다. 바닥에서 150mm만 더 올리세요. 근데 여기 지금 기역자로 이렇게 꺾어졌잖아요. 그죠? 라인 끝에서 끝으로 선을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난간의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는 발코니죠. 발코니 부분은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발코니 한번 만들어 보시죠. 여기 발코니까지 모델링을 한번 해보시죠. 여기와 레벨이 똑같은 게 바로 현관이에요. 그래서 현관도 렉탱으로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현관도 똑같이 그립니다. 푸시 앤 풀 똑같이 300mm요. 이렇게 들어오겠죠. 내용이 여기까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대로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똑같냐면 바로 얘예요. 얘가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사각형을 그리고 300mm를 그대로 오픈해 줍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150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발코니하고 현관하고 욕실은 레벨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이런 부분들이 온돌이 들어가기 때문에 150mm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럼 렉탱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렉탱글.
다시 렉탱글, 다시 또 렉탱글. 사각형으로 그리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 자, 푸시 앤 풀 450, 450, 450, 450. 그러면 각각 이렇게 올라온 형태를 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벽체랑 비교해 보면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자, 화면을 잠깐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면도 있고 회색 면도 있죠. 그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하얀색 면이 앞면이고요. 얘가 뒷면입니다. 모델링을 하면서 어떤 건 앞면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건 뒷면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앞면 뒷면 나와서 그래요. 자,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여기 플립 얼롱 자, 여기 리버스 페이스라고 있습니다. 리버스가 되돌리기란 뜻이죠. 돌리기란 뜻이죠. 페이스는 면이고, 그러니까 누르면 이렇게 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리버스 페이스를 눌러주면 이와 같이 면의 방향을 앞면 뒷면 바꿔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앞면 뒷면 바꾸시면 됩니다. 선택해서 리버스 페이스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앞면 뒷면을 이렇게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붕 떠 있죠. 자, 여기 떠 있죠. 그죠? 자, 이 부분은 그러니까 바닥이 들어와야 돼요. 바닥끼리 연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이 부분은 벽으로 마감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런 부분들은 벽으로 마감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바닥으로 마감해야 됩니다. 자, 일단 벽으로 마감할 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룹을 오픈합니다. 더블 클릭. 다시 보세요. 지금 자, 벽체죠. 그죠? 레이어 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지금 벽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룹으로 전부 묶여 있죠. 자, 바닥 감춰 볼까요?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열립니다. 자, 선택하고 푸시 앤 풀 450mm가 이렇게 올라오면 돼요. 이레이즈로 모서리 지우시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방바닥 높이잖아요. 그죠? 얼마 올라가야 돼요? 푸시 앤 풀로 1200을 더 올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비로소 여기 완성이 돼요. 자, 다음 볼까요? 여기는 문이네요. 아이고, 막 왔다 갔다 한다. 여기는 문이네요. 렉탱 푸시 앤 풀 450. 여기 문이니까 450mm만 이렇게 올라오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렉탱글, 여긴 창문이죠. 푸시 앤 풀 일단 450. 다시 한번 1200. 자, 이레이즈 뒤로 돌려서 마무리. 자, 다시 렉탱글 푸시 앤 풀 450. 다시 1200. 자, 이레이즈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어이구. 렉탱글
푸시 앤 풀 450, 1200. 네, 창문 들어갈 자리는 자 이렇게 창문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거 확인해 가면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자, 렉탱글 푸시 앤 풀 450 다시 1200. 자, 그다음 여기는 테라스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450만 나오면 돼요.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여기는 450. 아이고, 잘못 만들어졌네. 다시 렉탱글 푸시 앤 풀 450. 네. 자, 다시 렉탱글 푸시 앤 풀 450에 다시 1200. 자, 이레이즈 리버스 옵셋 450 푸시 앤 풀 2000. 어이구야 2000 하니까 안 되겠네. 1800. 네, 이렇게요. 욕실이니까 여기는 충분히 올라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요. 자,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작업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데 여기는 자,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런 모양인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렉탱글 이렇게 계단을 줘야 되는 거고, 자, 계단이 없는 부분들을 찾아서 렉탱글로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모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이제 비로소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바닥과 벽들을 메꾸어 주세요. 자, 맞나요? 자, 이 위에는 필요 없습니다. 지워 주세요. 그럼 틀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150mm. 틀 만들어졌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다시 보세요. 렉탱글로 여기를 막으세요. 그 다음 트리플 클릭한 다음 면과 맨 위에 모서리를 빼고 옵셋 45mm. 자, 이 위에 모서리 지우고 푸시 앤 풀로 150mm.
그러면 창틀이 만들어집니다.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문틀을 만들 겁니다. 자, 중간점까지 이렇게 그립니다. 중간까지 이렇게 선을 그리는데 다만 이 끝선이 자, 이 방향으로 30mm 더 가는 거죠. 이렇게요. 30mm를 더 보내고 그 다음 똑같아요. 방법은 테두리만 선택해서 자, 옵셋을 주는데 60mm요. 자,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으로 메이크 그룹 한 번 더 합니다. 여기 유리창 들어가야죠. 자, 여기다 그대로 유리창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트리플 클릭 후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맞추는 겁니다. 자, 이동 툴로 중간에 이렇게 두 개 선택한 다음에 중간에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자, 보세요. 여기가 중간에 걸렸으니까 이번엔 여기가 중간에 걸려야 됩니다. 자,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중간에. 그러면 딱 중간에 걸쳐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을 전부 다 그룹으로 묶습니다. 하나 더 선택해서 이동. 자, 이렇게 두 개요. 그래야 이중창이 되는 거죠. 자, 마무리 지어 보시죠. 자, 선택을 하고 제가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회전을 해야죠. 그래야 여기 모양이 맞아 떨어지겠죠. 사이즈가 같은 건 그냥 계속 복사해서도 써도 돼요. 자, 로테이트입니다. 로테이트 할 때 이렇게 각도계가 나옵니다. 이 각도계는 방향이 존재합니다.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위의 화살표. 즉 얘가 방향입니다. 회전하는 방향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회전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회전시킨다는 뜻이 돼요. 지금 보면 얘가 이렇게 돌아와야죠. 즉 이렇게 서 있는 게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와야죠. 자, 화살표를 따져보세요. 자, 이 방향이네요. 자, 선택하고 원점 지정하고 자, 그 다음에 영도 방향 지정하고 회전. 복사되는 거 맞나요? 다시 봅니다.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선택하고 로테이트. 자, 영도 방향. 자, 복사되는 거 보이시죠? 자, 제가 카피를 눌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도 방향. 컨트롤 키 눌렀다 떼면 복제.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로테이트, 원점, 영도 방향, 그 다음에 30도 엔터 곱하기 6개 엔터. 왜 안 들어갈까요? 자, 먼저 다시요. 자, 30도 곱하기 6개. 맞나요? 얘도 어레이가 되는 거 보이시죠? 네, 똑같이 어레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저기 한 번 더 있네요. 자, 로테이트 0도, 원점 0도 90도.
이렇게 복제해서 쓰면 됩니다. 이동하기 컨트롤 키. 여기 사이즈 안 맞네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긴 다시 만들어야 되고 다시 한번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여기 두 군데 사이즈가 안 맞네요. 자, 나머지 전부 다 맞춰 보시죠.